골다공증은 아픈 병이 아니라 부러지는 병입니다. 우유를 매일 마셔도 뼈는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뼈로 들어가는 칼슘을 만드는 5가지 음식과 집에서 바로 따라할 루틴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골밀도가 달라지는 흡수 루틴을 정리해드리니까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멀쩡히 걷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졌다거나 기침만 했는데 갈비뼈가 금이 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뼈가 얇아진 게 아니라 뼛속이 비어버린 거예요. 골다공증을 10초 안에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뼈가 얇아지는 게 아니라 속이 비는 상태입니다. 스펀지를 떠올려 보세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눌러도 푹 꺼지는 거죠. 뼈도 똑같습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 골절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가장 위험한 골절이 생기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척추, 고관절, 손목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부러지면 회복이 굉장히 어렵고 1년에서 2년 이내에 3명 중 1명이 돌아가신다는 통계도 있어요. 뼈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50대 이후에 갑자기 뼈가 무너질까요? 이건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뼈는 24시간 내내 리모델링을 합니다. 부수고 짓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 2가지 세포가 관여합니다. 파골세포는 오래된 뼈를 부수는 역할을 하고요. 조골세포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둘이 균형을 이루죠.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파골세포 속도가 올라가고 조골세포 속도는 떨어집니다. 즉 부수는 속도가 만드는 속도보다 빠른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뼈 손실이 가속됩니다. 에스트로겐은 파골세포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브레이크가 풀리니까 뼈가 빠르게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유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유에 칼슘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섭취량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고작 30%예요. 즉 마셔도 대부분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2번째 함정, 칼슘제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칼슘은 길이 없으면 뼈로 못 갑니다. 흡수 통로와 운반 시스템과 방향키가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칼슘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3번째 함정, 검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검사는 진단일 뿐입니다. 회복은 음식과 운동과 습관으로 해야 합니다. 검사만 하고 생활을 안 바꾸면 뼈는 계속 무너져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뼈는 4가지 성분이 팀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칼슘은 벽돌입니다. 뼈를 만드는 기본 재료죠. 2번째, 콜라겐은 골조입니다. 칼슘이 붙을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3번째, 비타민 D는 운반입니다. 칼슘을 장에서 혈액으로, 혈액에서 뼈로 이동시켜줘요. 4번째, 비타민 K는 방향입니다. 칼슘이 혈관이 아니라 뼈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이 4가지가 한 세트로 작동해야 뼈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하나라도 빠져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비타민 K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K를 잘 모르시거든요. 비타민 K에는 2 종류가 있어요. K1과 K2입니다. K1은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시금치, 케일,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뼈 건강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K는 뼈와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비타민 K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칼슘이 혈관 벽에 붙는 걸 막고 뼈로 보내는 방향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K가 없으면은 칼슘이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칼슘만 먹으면 안 됩니다. 칼슘이 갈 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어도 소용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노년기에는 칼슘 흡수 장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3단계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위산이 감소합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더 잘 녹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칼슘이 잘 안 녹습니다. 둘째 단계, 장 통로가 감소합니다. 장 속에 칼슘이 지나가는 문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문의 개수가 줄어들고 열리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흡수문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햇볕을 못 쬐고 피부 합성 능력도 떨어지니까 운반이 막힙니다. 칼슘이 뼈까지 가는 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좋은 음식과 흡수 루틴이 한 세트로 가야 합니다. 음식만 먹어도 안 되고 루틴만 해도 안 돼요. 둘 다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파트로 들어갑니다. 우유보다 강력한 뼈 살리는 음식 5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음식들은 노년층이 매일 실천 가능하고 소화 부담이 낮고 4가지 성분 중 2개 이상에 기여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용이 쉬운 음식들이에요. 첫 번째 음식, 멸치가루입니다. 멸치가루는 뿌려 먹는 칼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 죽, 국, 계란찜, 두부에 한 스푼만 뿌리면 됩니다. 멸치 100g에는 900에서 19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의 10배입니다. 그런데 가루로 갈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입자가 작아지니까 장벽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멸치를 먹는 것보다 가루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주의할 점은 멸치 자체가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치가루를 넣으면은 다른 반찬은 최대한 싱겁게 드셔야 해요. 그리고 콩이나 시금치처럼 옥살산이 많은 음식과는 같이 먹지 마세요.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가장 쉬운 먹는 법은 이겁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멸치가루 2스푼, 들기름 1스푼, 통깨 약간, 김을 넣어서 쓱쓱 비벼 드세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칼슘도 300mg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 칼슘 강화 두부입니다. 두부는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식품이에요. 일반 두부는 칼슘이 부족하지만 칼슘 강화 두부는 반모에 19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골다공증 환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낙상이거든요. 넘어지지 않으면 골절도 안 생깁니다. 두부를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같이 드세요. 파프리카, 배추, 브로콜리 같은 거요.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추천드리는 건 두부버섯 들깨탕입니다. 버섯 먹기 좋게 썰고 두부 반모 넣고 멸치 육수에 들깨가루 2스푼 넣어서 3, 4분만 끓이면 됩니다. 마지막에 들기름 1스푼 넣으면 완성이에요. 세 번째 음식, 여기서 정말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칼슘 강화 요거트입니다. 플레인 무가당으로 드세요. 많은 분들이 치즈를 추천하는데 치즈는 나트륨이 높고 호불호가 있어서 꾸준히 먹기 어려워요. 반면에 요거트는 매일 먹기 정말 쉽습니다. 요거트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한 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산균까지 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고요. 칼슘 강화 요거트 한 컵에는 200에서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실전 팁을 드리면요. 당 없는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를 소량 넣거나 블루베리 몇 알을 넣어서 드세요. 식후나 간식으로 드시면 위 부담도 적고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요거트 한 컵이면 하루를 정말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음식,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무가당으로 드셔야 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우유만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잖아요. 그건 유당 불내증 때문입니다. 두유는 유당이 없어요. 그래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의 완벽한 대안입니다. 칼슘 강화 두유 한 컵에는 150에서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플라본이 풍부해서 폐경기 여성분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특히 좋아요. 매일 루틴화하기도 정말 쉽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두유는 반드시 흔들어서 드세요. 칼슘이 바닥에 가라앉거든요. 안 흔들고 마시면 칼슘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햇볕에 말린 버섯류면 다 좋아요.
왜 말린 버섯이냐? 비타민 D가 정말 풍부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낫또나 청국장을 추천하는데 솔직히 호불호가 강해서 꾸준히 먹기 어려워요. 반면에 말린 버섯은 국이나 찌개에 넣기 정말 쉽습니다. 실천 지속률이 훨씬 높아요. 말린 표고버섯의 역할은 비타민 D 보강입니다. 식품으로 비타민 D를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말린 버섯이면 정말 쉽습니다. 버섯은 뼈로 칼슘을 데려가는 길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전 팁을 드리면요. 표고버섯을 말려두었다가 된장국, 미역국, 맑은 국에 두세 조각만 넣으세요. 그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은 국물에 우러나오니까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5가지 음식을 정리해 볼까요? 멸치가루로 칼슘, 칼슘 강화 두부로 칼슘과 단백질, 칼슘 강화 요거트로 칼슘과 유산균, 칼슘 강화 두유로 칼슘과 이소플라본, 말린 표고버섯으로 비타민 D. 이 5가지면 4가지 핵심 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뼈를 무너뜨리는 습관이 있으면 소용없어요. 이건 정말 경고 파트니까 꼭 들으셔야 합니다. 뼈를 무너뜨리는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이 칼슘을 동반해서 배출시킵니다. 김치, 찌개, 젓갈, 국물, 요리에 나트륨이 많잖아요.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칼슘을 함께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뼈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커피입니다. 카페인이 칼슘 흡수 통로를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하루 2-3잔 커피를 마시면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요. 세 번째, 탄산음료입니다. 인산염이 뼈에서 칼슘을 끌어냅니다. 탄산음료는 노년기에 정말 치명적이에요. 인산염이 체내 칼슘 균형을 무너뜨리고 부족한 칼슘을 뼈에서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결책을 드릴게요.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절반만 줄이세요. 국물 절반만 먹기, 커피 한 잔으로 줄이기, 탄산음료는 아예 안 마시기. 이것만 해도 칼슘 배출량이 25% 감소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운동은 근력보다 먼저 낙상 방지가 목표예요. 운동의 목적은 3가지입니다. 뼈에 자극을 주고 근력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추천 운동은 낙상 위험이 낮은 걷기, 실내 자전거, 요가, 스트레칭입니다.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초간단 루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이게 생활형 운동이에요. 하루 15번만 해도 근력이 유지됩니다. 운동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근육이 뼈를 당기는 힘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뼈에 기계적 자극을 전달해요. 그러면 뼈에게 신호가 갑니다. 뼈야, 더 단단해져라. 그러면 조골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뼈 재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단 10분만 움직여도 효과가 있어요.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 들기 30회, 빠르게 걷기 10분, 계단 1층 오르기.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어르신들은 무리할 필요 없어요.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루틴도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야외 활동을 하루 20에서 30분만 하세요. 햇볕을 직접 쬐야 해요. 창문 너머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창문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거든요. 실내만 계시는 분들은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요. 말린 버섯, 달걀, 노른자, 고등어, 연어 같은 음식으로 보충하세요. 그래도 부족하면 의사와 상담해서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타민 D 루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햇볕을 10에서 15분 쬐세요. 손등, 얼굴, 팔뚝 정도만 노출해도 충분합니다.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비타민 D 보충제가 특히 필요해요. 하지만 과다 섭취는 독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하루 뼈 식단 모델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단은 저장하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아침은 이렇게 드세요. 요거트 무가당 1컵, 달걀 하나나 두부 반모,
이렇게만 해도 칼슘 300mg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 견과류 몇 알이나 블루베리를 넣으면 더 좋고요. 아침 식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요거트 한 컵에 호두 3개, 아몬드 5개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달걀은 삶은 달걀이나 반숙 달걀로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좋습니다. 만약 두부를 드신다면 간장 조금만 찍어서 드세요. 짜게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가니까요. 점심은 두부나 청국장을 곁들이세요. 청국장은 가능하신 분만 드시면 돼요. 호불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멸치가루를 활용하세요. 따뜻한 밥에 멸치가루 2스푼, 들기름 1스푼을 넣어서 비벼 드시면 됩니다. 점심 식단 구성은 이렇습니다. 멸치가루, 칼슘밥, 두부반모나 청국장찌개, 채소 반찬 2-3가지 이렇게 드시면 칼슘 400mg 정도 섭취할 수 있어요. 채소 반찬은 나물이나 샐러드로 드시면 좋고요. 파프리카, 브로콜리, 청경채 같은 걸로 드세요. 저녁은 짠 국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드세요.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을 2-3조각 넣으세요.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넣으면 정말 좋아요. 저녁 식단은 소화가 편해야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 메뉴 추천을 드리면요. 된장국에 표고버섯 2-3조각, 두부 반모, 청경채 볶음이나 나물 1-2가지, 잡곡밥 이렇게 드시면은 칼슘 300mg 정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나트륨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가니까요. 하루 총 칼슘 섭취량을 계산해 볼까요? 아침 300mg, 점심 400mg, 저녁 300mg, 총 1000mg입니다. 이 정도면 노년기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식사 타이밍입니다. 칼슘은 아침과 저녁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300mg, 저녁에 300mg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탄산칼슘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위산이 있어야 녹거든요.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골밀도가 달라지는 흡수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첫 번째 루틴, 산성조합입니다. 칼슘 음식을 드실 때 레몬즙이나 사과식초를 곁들이세요. 산성이 칼슘 흡수를 즉시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트에 레몬즙 1티스푼을 넣거나 샐러드에 사과식초를 넣으면 돼요. 또는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같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루틴, 비타민D와 함께입니다. 아침에 햇볕을 10분만 쬐고 음식을 드세요. 비타민D가 활성화되면 칼슘 흡수율이 40%에서 70%까지 올라갑니다. 만약 외출이 어려우시면은 말린 표고버섯이나 달걀 노른자를 꼭 챙겨 드세요. 세 번째 루틴, 단백질 밸런스입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20g씩 챙기세요. 달걀 1개, 두부 반모, 요거트 1컵, 생선 1토막, 이 중에 하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단백질이 있어야 칼슘이 붙을 자리가 생겨요. 네 번째 루틴, 나트륨과 카페인을 절반 줄이기입니다. 국물 절반만 먹기, 커피 한 잔으로 줄이기. 이것만 해도 칼슘 배출량이 25% 감소합니다. 소금을 줄이는 게 칼슘을 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루틴, 10분 동안 움직이기입니다.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 들기 30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5회, 빠르게 걷기 10분. 이 중에 하나만 하세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뼈를 당기면서 기계적 자극을 주고 조골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이 5가지 흡수 루틴만 따라 하시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골밀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에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74세 여성분이 이 루틴을 3개월 동안 따라 하셨는데요. 검사 결과 허리 골밀도가 3% 증가했고 대퇴골 골밀도가 1% 증가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허리가 굳었는데 지금은 몸이 훨씬 가볍고 힘이 생겨요. 또 다른 82세 남성분은
저녁마다 두부와 표고버섯을 챙겨 드셨어요. 4개월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다리가 저린 느낌이 사라졌어요. 아침에 허리가 훨씬 덜 뻣뻣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음식과 루틴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뼈는 정직합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습관을 주면 반드시 회복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칼슘을 더 먹는 게 아니라 뼈로 들어가게 만드는 루틴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오늘 5가지 음식 중 한 가지만이라도 매일로 바꾸시면 뼈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멸치가루 1숟가락, 요거트 1컵, 두유 1잔, 두부반모, 말린 표고버섯 2-3조각. 이것만 챙겨도 여러분의 뼈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 조금씩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3개월 후, 6개월 후에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허리가 펴지고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계단 내려갈 때 불안감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뼈는 정말 회복됩니다. 70세, 80세, 심지어 90세도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 올바른 흡수 방식, 올바른 생활 습관,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는데도 음식만으로 가능할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음식만으로 완치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악화를 막고 개선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더라도 음식과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에도 한계가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제가 뼈를 너무 단단하게 해서 오히려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뼈가 너무 딱딱하면 유연성이 떨어져서 잘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약이나 주사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음식과 운동도 꼭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산책하고 여행도 가고 계단도 자신 있게 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넘어질 걱정 없이 걷는 모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의 가족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다시 편하게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다시 혼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넘어질까봐 늘 불안해요. 여러분의 가족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멸치가루 1숟가락이면 됩니다. 요거트 1컵이면 됩니다. 두유 1잔이면 됩니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뼈를 다시 깨우는 첫 불씨가 됩니다. 불씨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가 모이면 여러분의 뼈는 반드시 다시 강해집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는 다짐을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골다공증은 조용히 무너지지만 회복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뼈는 정직합니다. 주는 만큼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뼈는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골절을 막고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른 영상을 보러 이동하고 누군가는 이 영상을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 6개월 뒤 그분들은 똑같은 통증을 느끼고 똑같이 무너지는 뼈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고 지금 깨닫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골다공증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뼈 건강이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배운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하면 뼈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산성조합으로 흡수율 높이기, 비타민 D와 함께 먹기, 단백질 밸런스 맞추기, 나트륨 절반 줄이기, 10분 동안 움직이기, 이 중에 단 한 가지가 당신의 뼈를 다시 깨우는 첫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실천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뼈 건강 관리를 시작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당신 자신과의 약속이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작할 용기를 주는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그냥 버튼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나은 내일을 선택했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뼈와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 형제자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세요. 당신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골절을 막고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뼈는 회복됩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뼈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